전 검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고발에 따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데요. 오늘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해왔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특감 반원 임무도 열심히 수행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공직자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또 사생활 털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보를 누설한 것은 본인이 아니고 청와대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다. 자세한 녹취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얘기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수백 수천 명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열 몇 명의 그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네, 요즘처럼 매체가 발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름이 한참 나오는데도 한참 지나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 오늘 얼굴이 공개가 됐고 또 어떻게 얘기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님, 오늘 지금 동부지검에 출석한 것은 어떤 건 관련이죠? 네, 이건 자유한국당이 그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등 그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을 조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고발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건이죠? 예, 지금 어차피 그 임종석 실장 명의로 청와대에서 김 수사관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했는데, 네, 그 사건은 지금 이 김 수사관 이 주소지 거주지가 이제 수원에 있어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김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들이 논의했던 그 신재민 사무관이라든가 김 수사관 등 이런 어떤 일종의 자기 고발이 되게 내부 고발 과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그 특히 공직사회가 좀 투명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과거와 달리 자꾸 이렇게 내부에서 뭔가 지금 뭔가 비위가 있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 사실 이런 공직자들을 위해서 헌법에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부의 내지는 조직의 불법 내지는 부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좀 약간 좀 불편한 시각은 정부의 대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 정부는 적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항상 해왔던 이런 내부 고발에 대한 고발, 이런 좀 불편한 접근에 대해서 좀 하지 않을 것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대응 방식이 좀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심히 안타깝고 앞으로 좀 많이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종 변호사님, 대개 이 검찰에 출석할 때 보면 대부분은 들어가서 자세하게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당당하게 자기 입장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대체로 그 심리 상태들이? 아마 오늘 이게 보니까 본인이 상당히 자세하게 예. 그 현 정권 사찰의 문제점을 밝혔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심리 상태가 본인이 상당히 떳떳하다. 나는 이게 양심에 끓일 게 없다. 예. 이런 이제 마음일 때 떳떳하게 밝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조국 수석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양심 폭로하고 불법 사찰 중에 무엇이 시대의 농간인가? 이런 이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김태우 이분이 폭로해서 국가 기능이 침해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앞으로 더 안 하면 안 하니까 더 기능이 좋아지는 거지. 이분의 폭로로 인해서 침해된 국가 기능이나 이게 뭐가 침해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세 가지는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이제 그 김태호 조사관이 말했지만 박형철 이분이 이게 첩보 내용을 폭로한 의혹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연수원 동기 검사가 혐의가 있는데 이걸 이게 전화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면 이게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없다 하겠죠. 그럼 이게 묻어됩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입을 맞출 수 있는 이게 폭로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예. 검증을 안 했으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윤건 이분도 이게 러시아 갈 때 검찰소도 안 받은 걸 받은 것처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소홀해서 직무유기로 고소됐죠. 이 부분도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그 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이런 게 바로 시대의 농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신재민 사무관과는 달리 김태우 수사관은 맨 처음에 본인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서 이제 복귀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런 일들을 폭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모면하고 또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폭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 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반박할게요. 네. 비위 혐의가 두 가지죠. 예를 들어 이 골프 접대 받은 거는 다른 특감 반원도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경징계 받았죠. 자, 그다음에 그 과기부의 감사관 5급 승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중앙지검에서도 특진 대상자로 5급 특진 대상자로 이게 명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장검사가 사인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검찰청의 5급 수사관이 아니, 제 말씀은 예. 그 선후 관계에 상관없이 밝힌 것은 밝힌 것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저는 비의 의혹이 예. 있으면 오히려 이게 폭로를 못 하죠. 비위가 있는데 폭로하면 오히려 이게 더 처벌이 더 셀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폭로한 게 바로 양심적 공익신고자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본인의 잘못이 있고 비위가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고영신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출두하면서 하는 그 발언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 발언이라는 예, 거죠. 예. 마음을 딱 먹고 와서 네, 아주, 준비를 해와서 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작심 발언인데 그 발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라든가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비위,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어떤 그 농간이라든가 술책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의인 프레임. 예. 말하자면 공익성. 또 내부 고발자로서 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지 양심적으로 또 정의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내 비위를 덮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 의인 프레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아까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직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새 정부 들어서 공직사의 어떤 투명성을 이게 훨씬 더 강화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 정권에서 보면은 공직자들의 이러한 그 내부 고발이랄까 이런 것은 적어도 집권 중후반기쯤 예. 나옵니다. 예. 어떤 정치학자는 레임덕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 하나를 이런 공직사에서 어떤 비리나 폭로, 예. 비위 사실의 폭로가 나오는 것을 레임덕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조짐으로 보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뭐 하급 관리기는 하지만 뭐 고위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저러한 사실이 벌써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예. 본인 개인들의 어떤 그 비행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는 하나의 뭔가 이상 기류 또는 과연 지난 촛불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게 나라냐? 예.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은 정말 다른 어떤 국정 운영의 패턴이라든가 그러한 도덕성을 보여야 하는데 공직 내부에서 가장 잘하는 공직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농간이라든가 뭐 개인의 일탈행이라든가 이렇게 규정만 하지 말고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이랄까 또 분석을 좀 정확히 해서 국정 운영의 하나의 예.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오늘 또 박형철 비서관이 오히려 정말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또 공격하고 나오면서 역전을 또 도모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근데 저는 뭐 신재민 전 사무관하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경우가 좀 다르고요. 김태우 수사관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만 말씀드리면 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공개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오늘 지금 자기 주장으로 검찰 포트라인에 서서 발언한 내용하고 일치하나요? 저는 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유리한 얘기만 골라서 안전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리한 얘기만 하고 그 유리한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거나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자기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상황이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언론과 정치권을 이용해왔던 측면이 저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물론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진남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 스스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비리 첩보 감찰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다. 네, 네. 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어찌 보면 작심 발언하고 자기 출석을 또 셀프 공개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정치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이건 저는 옳지 않은 공직자의 태도로 보여집니다. 예. 저기 신재민 전 사무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게 본인의 비사실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를테면 6급 검찰 수사관 한 명을 상대로 지금까지 총력전을 펼친 거잖아요. 그러나 치명상은 사실은 청와대가 입은 거예요. 또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 위기랄까 뭐 이런 내상을 지금 입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만큼은 자, 더 이상 정치적 대응을 청와대가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검찰 수사에 맡기고 예. 충분히 어떤 뭐랄까 철저히 그 사실관계를 예. 저는 밝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도 국민들은 대강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남은 것은 결국 청와대는 뭔가 왜 진짜 앞서 고영신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공직기강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예. 청와대는 뭔가 다시 한번 좀 뭐랄까 좀 그 자성의 계기랄까 이걸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우갑 의원님, 사실 그동안 대응하는 것 보면 오늘 뭔가 작심 발언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일련의 과정에 보면 뭐 예상이 됐던 건데, 예. 근데 앞서 논의 과정에서 선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적발돼서 들려보낸 이후의 문제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 전에 이제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죠. 4가지 모든 비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나서 해임 권고라는 조치를 내렸고,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것이 불법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난번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뭐 야당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뭔가 새롭거나 고개를 끄덕끄덕일 만한 게 아직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뭐 산하 뭐 인사에 대한 녹취록을 들었습니다만 뭐 따지고 보니까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사까지 하고 간 이런 사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 갑론을박에 대해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어떤 검찰의 지금 수사 과정에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논리를 펴거나 예를 들면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이것도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 공방과 앞선 얘기들의 어떤 논점은 별로 사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의 검찰 출석과 관련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